근데 제가 전 새누리당이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자꾸 전 새누리당은 아니 제가 있을 때 새누리당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맞네요. 네. 전 새누리당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 의원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정두원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정마린 정청래 네. 전 국회의원. 네, 자, 전화가 왔네요. 아이고요, 꺼주세요. 자, 지난주 이 시간에 국회 원구성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원구성 협상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같아요. 법사위원장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데 여야의 협상 태도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이제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하면은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꼭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무슨 명분이냐면 그 법체계 뭐 자구 수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 그거를 틀어주고 있으면 본회의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상원처럼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야당이 갖고 있으면 여당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재심의하는 네. 것을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고 싶어요. 각 상임위에도 법 전문가들, 전문위원들 다 있거든요. 다 있지. 아유, 법률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법사위에 가서 다시 게이트키핑을 거기서 다시 한번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자구심사만 하게 되어 있는데 자구심사만 하게 되나요? 하다 보면 법사위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게 되면 법사위 월권이죠, 월권. 통과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월권이기 때문에 법사위 고유의 법안 자기들 것만 하면 되고 그래서 법사위 기능 자체를 이걸 없애버리면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원 구성할 때마다 단골 메뉴예요 이게 법사위원장 누가 하나. 일단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사위 자기네들 법안만 처리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구조라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하고 다 다른 당에서 배출되지 않았느냐. 그 관례대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관례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 때 이제 법사위원장을 했고 그때도 또 법안을 이렇게 많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한 건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정청래 의원이나 저나 같은 의견인 것 같고 합리적으로 고치면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발목 잡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관례가 된 것이 17대 국회예요. 저희가 그때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때 했는데 예. 보통 이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관례였어요. 그때까지는 여당이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언론개혁이 주요한 과제였고 그래서 문광위원장을 갖고 여당이 가져가는 대신 법사위원장 당시 한나라당 가져가라. 그래서 그게 이제 17, 18, 19, 20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제 굳어졌는데 관례라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례라는 것은 항상 상황에 맞게 시기에 맞게 고치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이 지난 20대 전반기 국회 때 법사위원장도 갖고 운영위원장도 가졌어요.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거였어요. 두 분 다 법사위의 힘을 좀 빼는 그런 제도 개선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정상화 내지 그러니까 합리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합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입법 사항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렇게 과도한 행사를 못하도록 월권이기 때문에 이제 개정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법을 내려고 해도 그 법도 그 법사위가 또 현재 법사위에서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 그 법사위 법안을 법사위가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쉽지가 않네요. 국회법인데 네. 결국 법사위를 또 통과해야죠. 자, 이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되면 끝까지 지금 원구성 못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결국은 이제 양보를 해야지 일이 되잖아요. 결국 절충할 겁니다. 그것도 못하면 국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 구성할 때마다 항상 벌어지는 양상인데 네.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원 구성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삿바싸움을 하죠. 근데 결국은 물속에 들어가서 코 박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여론의 질타도 받고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멘탈 강한 원내대표가 이기게 돼 있는데 거긴가요?
누가 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해 주세요. 누가 그런 승부수보다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국회의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그렇게 봤을 때 법사위원장이 이제 쟁점이고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또 다른 또 상임위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여당이 몇 개를 가져가고 야당이 몇 개를 가져가느냐부터 법사위원장까지 해서 좀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 의견이 다 일치하네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번에는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당이 좀 양보를 하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렇지만 차제에 법사위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변경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예측한데는 법사위는 야당에서 그대로 하고 네. 운영위는 이제 여당에서 가져가고 그렇죠. 다른 상임위를 야당을 주면서 타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원구성이 너무 17일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헌절인데. 정돈 우리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하고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를 4명에서 5명 정도로 압축하면서 최종 적임자를 영입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거론된 후보자들, 언론에 보도된 후보자들은 모두 고사를 하면서 이게 참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비대위 준비위원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참신하고 또 개혁적인 인물을 영입할 수 있는지 이거 우려의 목소리 좀 많거든요. 우리 정돈 의원님, 네.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 분들이 다 고사를 하다가 네. 자유한국당이 고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사 되고 있죠. 거의 됐죠. 근데 사실 비대위원장이 이제 뽑을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네. 그걸 뽑는 과정이나 이 절차,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가지고 희화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보기 안 좋고 그렇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법사위원장이란다. 비대위원장이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적 청산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천이 아직 2년이나 남았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가서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한도 없다. 네. 그리고 뭘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아무나도 안 간다 그러죠. 근데 자유한국당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이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한 대책으로 뽑아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본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이름 올리고 막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그분들은 막 기분 나쁘다고 하고 내가 왜 이름이 올랐는지 불쾌하다고 그러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뽑는 방법조차가 비상대책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정치권에 있어봤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밑에서 정말 가서 삼고초려하고 모셔오고 그리고 이것은 극비작전이거든요. 이게 새 나가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뭐 거의 반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게 나서겠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도 아닌데. 네. 비대위원장을 공모한다는 것도 그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응한 사람 또 이런 사람들도 좀 뭐 신동욱 유여해 뭐 이건 자천으로 이것도 희화화되죠. 네. 희화화되는 거죠. 네. 자, 비대위원장 얘기가 3부에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국정 교수도 교수지만 유시민 전 장관하고 최장집 교수도 고려가 됐어요. 이러다가 정책 내용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한일 월드컵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 일본에서 빼가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정도원 의원님은 어떻게 혹시나 제안이 들어오면 네, 뭐 사양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 일이 없는데 가서 뭐 하겠어요. 이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 해야 될 것 같네요.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지금 이번 주 내로 기자회견하면서 행보를 밝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정적인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죠. 안철수 하겠습니다. 철수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철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서울시장 낙선 사례 프랭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러가겠다가 아니라 물러나 있겠다. 물러나 잠시 있겠다. 네, 물러나 있겠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국민 소환에 응하겠다. 지지율이 다시 높아지면 다시 등판하라는 것으로 알고 다시 나오겠다. 그래서 저는 2년 후에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치면은 이런 거죠. 지금 주가가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뭐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잠시 뺐다가 이제 다시 상황 봐서 주가가 오르는 것 같으면 다시 들어오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뻔한 거. 두 분 다 공이 주식 투자 계속 할 거다 이런 의미입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주식 하고 계십니까? 조금 하고 있는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들어오긴 들어온다. 그렇죠. 시기 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국민 소환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핵심 키워드는 안철수 하겠다. 다시 기회를 보겠다. 이제 이거죠. 야, 근데 상황상 참 쉽진 않은데 정치라는 게 또 생물이다 보니까 기회가 뭐 올 수 있나요? 어떤가요? 기회가 오면 또 나오나요? 기회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안 올 것 같은데 하여간 이분은 좀 특색이 있어요. 네. 뭐가 이렇게 화끈하게 뭐 맺고 끊는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 말미가 항상 있어요. 이분이 지금 금과옥처럼 느끼는 게 다당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당제는 가치이거나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당제를 통해서 남북 통일을 하겠다. 한반도 평화를 불러오겠다. 아니 뭐 정치 개혁을 했다는데 다당제가 최종 목표인 것처럼 다당제 실현을 위해서 뭐 목숨 걸다는 식으로 이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이 극중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네. 내가 양쪽에 중간에 서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서서 내가 뭔가 이루겠다. 그렇죠. 그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당제를 지키겠다. 이게 가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또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새정치를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기 어렵다. 그렇게 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얘기도 그렇고 안철수 전 후보 얘기도 그렇고 전 대표 얘기도 그렇고 그 정도원 의원이요. 네. 말은 좀 어눌할지 몰라도 생각은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로 하겠습니다. 특활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연대가 국회 특활비를 지금 소송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상당히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특활비를 지금 폐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한국 땅이다. 이게 조사한 것이 96% 이상으로 제일 높았대요. 여론조사가. 네. 그 이래로 제일 높았대요. 폐지하라. 폐지해라. 근데 저는 완전 폐지는 좀 반대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무슨 국회 의장이라든가 국회 사절단이 왔을 때 네. 개인이 접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차피 공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꼭 용도에 맞는 거 빼고는 대폭 폐지 내지는 축소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활비가 사실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다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해도 국회의원 이제 보좌진들이 한 10명 안팎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돈 쓰는 것도 현찰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카드로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활비가 이제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많이 뻥튀기가 돼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이번 기회에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전부 다 현실화시켜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특활비를 써본 우리 전 국방위원장 정도원 의원. 상임위원장한테 매달 600만 원 줬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현찰을 저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받아본 적은 없고 저는 사실 돈 쓰는 거에 이렇게 관여를 안 해요. 아, 그랬어요. 밑에서 이제 회계 직원들이 훌륭한 알아서. 상임위원장이셨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생활비로 갖다 준 적 없습니까? 아니 저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잘 몰라요.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저도 특활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최고위원도 했는데 아니, 그건 최고위원은 그런 게 당직이잖아. 없고. 국회직이 아니잖아요. 상임위원장은 안 해봤어요. 뭐라도 하나 받았을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도 해본 적이 없고 특별위원장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정청래 의원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속빈 강정입니다. 네.
자, 특갈비 폐지 놓고 각 당의 반응이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은 특갈비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조금 우리 정천 의원님 말씀처럼 좀 깨끗하게 해보자라는 그런 게 그러니까 거의 주제에서 이렇게 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특갈비보다는 작은 소소한 거였지만 네. 17대 국회 때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제기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소소한 이런 권리들이 많이 사실 사그라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공무상 철도를 탈 경우에는 공짜로 탔어요. 예전에요? 네, 예전에. 근데 그걸 없앴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무다라는 것을 국회의장한테 확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만 원 그거 공제 받으려고 예. 그거 하나.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아마 자기 돈 내고 다 타고 다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네. 하나하나 이렇게 없애는 건 좋은데 또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뭐 국회의원을 해보셨어요. 근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게 참 뭔가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 할 때 이제 그 당시는 특활비 정법이라 그랬는데 봉급날 말고 이제 봉급 25일 날 나오면 이거 10일 날 나옵니다. 근데 집에도 안 알리죠. 그리고 이건 이제 월급 같이 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 입법 행정 사법부에서 특활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만 뭐 이렇게 욕 먹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니 근데 입법부가 욕을 더 많이 먹죠. 네. 국회의원이니까요. 네, 그러면 대표기도 하고. 대중 정치인이다 보니까 네. 대중에게 욕 먹는 건데 대중에게 욕 먹을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은 뭐 폐지가 되든 깨끗하게 되든 뭐 개선. 그러니까 완전 폐지보다는 네. 대폭 수정 보완. 대폭 수정 보완. 네. 짧게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요. 이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그 소속 인질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례대표원들 있잖아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수 의원 당원권을 부여했네요. 이게 이중 당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법에 안 맞죠. 도리에도 안 맞고요, 사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도 그 당의 공천을 받은 거거든요. 네. 총선 때. 그리고 그 당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제명해주지 않아서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그 당적이면서 다른 당 활동을 한다. 이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경우에 안 맞는다 그래요. 경우에 안 맞다. 살면서 경우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지시라고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은 정말 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면 깔끔하게 뭐 어쨌든 간에 비례대표 당을 보고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그래서 의원이 원래 원칙대로 네. 4년 만에 한 번씩 국민들에 의해서 정계 개편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4년 전에 총선 때 어느 당 간판으로 갔다 그러면 그 당 간판이 아닌 당으로 좀 옮기려면 그럼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죠. 정정당당 그렇게 하죠.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렵고 난해한 이슈들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잘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근데 제가 전 새누리당이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자꾸 전 새누리당은 아니 제가 있을 때 새누리당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맞네요. 네. 전 새누리당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 의원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정두원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정마린 정청래 네. 전 국회의원. 네, 전화가 왔네요. 아이고 전화 꺼주세요. 자, 지난주 이 시간에 국회 원구성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원구성 협상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같아요. 법사위원장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데 여야의 협상 태도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이제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하면은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꼭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무슨 명분이냐면 그 법체계 뭐 자구 수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 그거를 틀어주고 있으면 본회의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상원처럼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야당이 갖고 있으면 여당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재심의하는 네. 것을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에도 법 전문가들, 전문위원들 다 있거든요. 다 있지. 아유, 법률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법사위에 가서 다시 게이트키핑을 거기서 다시 한번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자구심사만 하게 되어 있는데 자구심사만 하게 되나요? 하다 보면 법사위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게 되면 법사위 월권이죠, 월권. 통과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월권이기 때문에 법사위 고유의 법안 자기들 것만 하면 되고 그래서 법사위 기능 자체를 이걸 없애버리면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원 구성할 때마다 단골 메뉴예요 이게 법사위원장 누가 하나. 일단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사위 자기네들 법안만 처리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구조라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하고 다 다른 당에서 배출되지 않았느냐. 그 관례대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관례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야당 때 이제 법사위원장을 했고 그때도 또 법안을 이렇게 많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한 건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정철래 의원이나 저나 같은 의견인 것 같고 합리적으로 고치면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관례가, 지금 발목 잡겠다 얘기예요. 이게 관례가 된 것이 시행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예측한 데는 법사위는 야당에서 그대로 하고 네. 운영위는 이제 여당에서 가져가고 그렇죠. 다른 상임위를 야당을 주면서 타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원구성이 너무 17일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헌절인데. 정두원 우리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하고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를 4명에서 5명 정도로 압축하면서 최종 적임자를 영입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거론된 후보자들, 언론에 보도된 후보자들은 모두 고사를 하면서 이게 참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비대위 준비위원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참신하고 또 개혁적인 인물을 영입할 수 있는지 이거 우려의 목소리 좀 많거든요. 우리 정두원 의원님, 네.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른 분들이 다 고사를 하다가 네. 자유한국당이 고사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사 되고 있죠. 거의 됐죠. 근데 사실 비대위원장이 이제 뽑을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네. 그걸 뽑는 과정이나 이 절차,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가지고 희화화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보기 안 좋고 그렇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못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결국은 이제 양보를 해야지 일이 되잖아요. 결국 절충할 겁니다. 그것도 못하면 국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 구성할 때마다 항상 벌어지는 양상인데 네.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원 구성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삿바싸움을 하죠. 근데 결국은 물속에 들어가서 코 박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여론의 질타도 받고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멘탈 강한 원내대표가 이기게 돼 있는데 거긴가요? 누가 어딘가요? 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해 주세요. 누가 그런 승부수보다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국회의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그렇게 봤을 때 법사위원장이 이제 쟁점이고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또 다른 또 상임위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여당이 몇 개를 가져가고 야당이 몇 개를 가져가느냐부터 법사위원장까지 해서 좀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 의견이 다 일치하네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번에는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당이 좀 양보를 하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렇지만 차제에 법사위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변경. 7대 국회예요. 저희가 그때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때 했는데 예. 보통 이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관례였어요. 그때까지는 여당이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그런데 네. 그 당시는 언론개혁이 주요한 과제였고 그래서 문광위원장을 갖고 여당이 가져가는 대신 법사위원장 당시 한나라당 가져가라. 그래서 그게 이제 17, 18, 19, 20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제 굳어졌는데
관례라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례라는 것은 항상 상황에 맞게 시기에 맞게 고치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이 지난 20대 전반기 국회 때 법사위원장도 갖고 운영위원장도 가졌어요.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거였어요. 두 분 다 법사위의 힘을 좀 빼는 그런 제도 개선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정상화 내지 그러니까 합리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합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입법 사항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렇게 과도한 행사를 못하도록 월권이기 때문에 이제 개정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법을 내려고 해도 그 법도 그 법사위가 또 현재 법사위에서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 그 법사위 법안을 법사위가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쉽지가 않네요. 국회법인데 네. 결국 법사위를 또 통과해야죠. 자,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되면 끝까지 지금 원구성